고사성과 고사돌. 글 이봉. 그림 유준재. 옛날 옛적 올망졸망한 초가집 사이에 대궐 같은 집이 한 채 있었어. 그 집에는 부자 영감이 살고 있었는데 해마다 점점 더 부자가 되어갔지. 가난한 사람들이 땅을 빌려 농사를 짓고 많은 곡식을 바쳤거든. 그러니 부잣집 마당에는 늘 곡식이 쌓일 수밖에. 부잣집과 단장을 나란히 맞댄 가난한 집은 유난히 초라해 보였단다. 마당에 곡식은커녕 건불 더미도 없었거든. 하루는 가난한 집 막내 아들이 부잣집을 바라보며 생각했어. 우리 집은 왜 이리도 가난하지? 갸웃갸웃 생각하고 또 생각했지. 그러다가 끄덕끄덕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어. 뭐든지 쌓으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우리도 이제부터 부자가 되어요, 아버지. 저녁을 먹던 막내 아들이 불쑥 말했어. 부자가 되기 싫은 사람도 있겠냐만 우리가 무슨 수로. 아버지가 고개를 잘래절래 저어서 마당에 뭐든지 쌓아보면 어떨까요? 우리 처지에 무엇을 쌓는다는 말이야. 어머니가 한숨을 푹 내쉬며 대답했지. 쌓아보지도 않고 어찌 쌓을 수 없다고 하세요. 식구들은 그러는 막내를 안타깝게 여겼단다. 쯧쯧 오죽하면 어린 것이 저런 생각을 다 할까. 식구들은 모두 시무룩해졌단다. 곡식을 쌓으면 좋겠지만 쌓을 곡식이 있어야 말이지. 열 식구가 그날그날 먹고 살기도 힘들었거든. 그때 아버지가 아들을 흙이 쳐다보고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 우리 처지에 쌓을 거라고는 눈 씻고 봐도 없을 거야. 흔한 돌멩이라면 모를까. 그런데 이 말을 듣는 막내 아들이 장단을 맞추듯 대답하는 게 아니겠어? 그래요? 돌멩이라도 쌓아요. 돌멩이를 허허허. 일할 힘도 없는데 돌멩이까지 주워오면 뭐자고? 집으로 들어오는 길에 주워오면 되지요. 식구마다 한 개씩만 들고 와도 바로 10개가 되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다음 날부터 식구들은 집으로 들어올 때마다 돌멩이를 한 개씩 주워왔어. 돌멩이가 차곡차곡 쌓일 때마다 흥얼흥얼 노래가 절로 나왔지. 눈도는 밭들을 굴러다니는 돌멩이, 화난다고 차버리면 발목 아픈 돌멩이, 심술 나서 던지면 장독 깨는 돌멩이, 쌓고 또 쌓아보자. 힘 있으면 큰 돌멩이, 지쳤을 때는 작은 돌멩이, 어른들은 큰 돌멩이, 아이들은 작은 돌멩이, 둥근 돌멩이, 길쭉한 돌멩이, 넓적한 돌멩이, 우숙한 돌멩이, 돌멩이가 자꾸 쌓여갔단다. 누구든지 깜빡 잊고 그냥 집에 들어오면 막내가 꾸물꾸물 따졌어. 어느새 온 동네 돌멩이가 가난한 집 마당으로 다 보였지. 돌멩이라도 수북이 쌓이니 마음이 든든하구나. 비록 돌멩이였지만 생전 처음 자기 집에 무엇인가 잔뜩 쌓인 것을 보니 식구들도 재미가 솔솔 붙었단다. 그런데 가난한 집에서 일어나는 이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어. 돌멩이를 모으네. 없니 지금 별일이 있어. 바로 옆집에 사는 부자 영감이었지. 부자 영감은 날마다 가난한 집 담장을 기웃기웃해서 분명 무엇인가 있는 듯한데 남의 일에 끼어들기 좋아하는 부자 영감이 당연히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돌멩이를 모은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단다. 어둑어둑한 저녁, 빈손으로 돌아온 식구들이 허겁지겁 밥을 먹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막내 아들이 한숨을 푹 쉬는 게 아니겠어. 눈치를 챈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 애야, 오늘만 눈 감아주지 그러냐. 날도 어둡고 모두 허기져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곡식을 쌓아 부자가 되는데 우리는 돌멩이라도 열심히 쌓아야지요. 식구들은 할 말이 없었지. 하는 수 없이 식구들이 하나둘씩 일어섰어. 그러고는 달도 없는 캄캄한 밤에 돌멩이를 찾아 이리저리 헤맸단다. 그날 밤 가난한 집을 기웃거리던 부자 영감의 눈이 갑자기 휘둥그레서 아니 저것은 돌무더기에서
무엇인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거든. 밤중에 주워온 돌멩이 중에 커다란 금덩이가 있었던 거야. 흙이보다 자세히는 보이지 않았지만 부자 영감은 그의 금덩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지. 쌀 1,000섬이랑 맘먹겠어. 부자 영감은 쿵쾅거리는 가슴을 누르며 밤새 궁리했단다. 저 금덩이를 무슨 수로 가져오냐. 강제로 빼앗을 수는 없고 쌀 50섬이랑 바꾸자고 할까? 싫다고 하면 어쩌지? 쌀 100섬이랑 바꾸자고 해야 하려나? 이리저리 뒤척 이리 지척 저리 지척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부자 영감은 꼭두 새벽부터 가난한 집 아버지를 불러서 자네 식구들이 열심히 돌멩이를 모은다기 기록해서 하는 말인데 마침 쓸 곳이 있으니 그 돌멩이를 나한테 주게. 대신 쌀 100섬을 줌세. 가난한 집 아버지는 깜짝 놀라 자기 집 귀를 의심했지. 돌멩이를 쌀 100섬이나 바꾸자는데 놀라지 않을 사람이 있겠어?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 무슨 꿍꿍이가 있는 듯도 싶었지. 그래서 아들 핑계를 대며 말해서 영감날이 아들의 말을 듣고 시작한 일이라 아들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허겁지겁 하둥지둥 집으로 달려온 아버지는 가슴 한번 누르고 침을 꿀꺽 삼킨 후 방금 전에 있었던 일을 모조리 이야기했어. 참말이에요? 이게 꿈이래. 생시래. 우리를 노리려고 하는 말인지도 몰라요. 당연히 믿을 수 없다는 식구도 있었지. 그때 골똘히 생각하던 막내 아들이 말했어. 말을 바꿀 수도 있으니 우리가 먼저 쌀을 시키러 오겠다고 해야겠어요. 물론 부자 영감도 그러라고 했지. 가난한 집 식구들은 쌀을 가지러 부잣집으로 몰려갔어. 남자는 지게를 지고 여자는 다리를 얹고 같았다. 부자 영감이 쌀을 내주며 하인에게 말했어. 왼 위에 있는 한 섬은 고사섬이니 내려놓도록 하여라. 고사 지낼 때 쓰는 좋은 쌀이라면 한 섬을 내려놓게 한 거야. 돌멩이와 바꾸는데 쌀 한 섬 덜 받는 게 문제겠어? 오히려 부자 영감의 마음이 변할까봐 가난한 집 식구들은 서둘러서 쌀을 옮겼지. 부자 됐네, 부자 됐어. 돌멩이 줘, 부자 됐네. 식구들은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며 쌀을 옮겼지. 이번에는 부잣집 하인들이 덜컹덜컹 달구지를 끌고 돌멩이를 가지러 가난한 집으로 왔어. 부자 영감은 돌멩이 따위에는 관심 없는 척 저기 집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지. 금덩이가 있다는 것을 눈치채면 큰일이니까. 그런데 하인들이 돌멩이를 막 실으라고 할 때였어. 잠깐만요. 우리도 고사들로 하나를 내려놓아야죠. 그러고는 막내 아들이 맨 위에 놓인 돌멩이 하나를 내려놓았어. 하인들이야 그까지 돌멩이 하나 내려놓는다는데 신경도 안 썼지. 부자 영감은 빨리 밤이 되기를 기다렸어. 어두워야 반짝반짝 금덩이를 쉽게 찾을 수 있을 테니까. 그런데 밤이 되어 아무리 찾아도 금덩이가 없는 거야. 가운데로 들어갔나? 밤새 속을 끓이던 부자 영감은 날이 밝자마자 하인들에게 다시 돌을 쌓게 했어. 이런 금덩이가 어디로 갔는지 여전히 보이지가 않지 뭐야. 부자 영감은 밤이 되면 구석구석 금덩이를 찾고 아침이 되면 하인들을 시켜 돌멩이를 다시 쌓게 했지. 며칠째 돌멩이를 다시 쌓는 것을 본 막내 아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왜 밤이 되면 사사시 살피고 낮이 되면 다시 쌓는 걸까? 뭔가 있는 게 틀림없어. 밤이 되자 막내 아들은 몰래 고사도를 넣어둔 곳간에 가보았지. 삐거덕 곳간 문을 여 순간 막내 아들은 화들짝 놀라고 말았어. 지저분한 흙 사이로 돌멩이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거든. 흙을 털어보니 틀림없는 금덩이였어. 금덩이였구나, 금덩이. 금덩이를 찾지 못한 부자 영감은 언질부질 못하며 하인을 부르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돌멩이를 모두 다 가져왔다냐? 하인은 돌멩이가 뭐 그리 소중한지 모르겠다며 퉁명스럽게 대답했어. 그 집 막내 아들이 내려놓은 고사돌만 빼고는 몽땅 가져왔습니다. 뭐라고 고사돌을 내려놓았단 말이냐? 부자 영감은 기가 막혔지. 바로 그 고사돌이 금덩이였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거든. 애야, 고사돌을 다는 것으로 바꾸면 안 되겠느냐? 부자 영감은 막내 아들을 찾아가 넌지시 물었단다. 어르신, 고사돌을 다는 것으로 바꾸면 그것을 어찌 고사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막내 아들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대답했어. 아이쿠, 내게 내가 넘어갔구나. 고사솜 핑계로 쌀 한 손 덜 쥐었다가
금덩이들도 조금 늦췄어. 아이고 아까운 4살 99살. 부자영감은 가슴을 치며 후회했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었단다. 고서성만 내려놓지 않았어도 부자영감은 돌멩이들을 볼 때마다 배가 아파 어쩔 줄 몰랐어. 아이고 내 금덩이, 아이고 내 벼 99살. 부자영감은 맨날 며칠을 끙끙거리다가 결국은 포기했는지 이렇게 중얼거렸단다. 그래 가난한 이웃 도와주는 셈치지고 저승 가서 복 받을 거야. 부자영감은 쓰라린 마음을 누르고 돌멩이로 담을 더 튼튼하게 쌓았다는구나. 그 후 두 집은 모두 부자가 되어 사이좋게 잘 살았더래. 티끌 모아 태산. 티끌은 아주 작아요. 하지만 이런 티끌도 모으다 보면 언젠가는 태산처럼 커질 수 있어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조금씩 모으면 나중에는 큰 덩어리가 된다는 뜻이지요. 동전도 꾸준히 모으면 언젠가는 큰 액수의 돈이 되겠지요. 공든 탑이 무너지랴. 공들여 쌓은 탑은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정성과 힘을 들여 이룩한 일은 결코 쉽게 깨트리지 않으며 그 결과도 헛되지 않음을 뜻하는 말이에요. 제게 넘어간다. 남을 속이려다가 도리어 자기가 속게 됨을 이르는 말이에요. 지나치게 깨를 부리다가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될 때 주로 사용해요. 산토끼 잡으려다가 집토끼 놓친다. 산토끼를 잡겠다고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봐요. 산토끼 잡기에만 연연하다가 원래 있던 집토끼마저 도망가고 없어졌으니까요. 이 속담은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다가 이미 있던 것까지 모두 잃어버리게 된다는 뜻이에요.